1895년에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교과서, 국민 수학 독본입니다. 해방 당시에는 심각한 문맹률을 해결하기 위해 국어 교과서를 배포했는데요. 이후 최초의 국정교과서인 바둑이와 철수를 시작으로 우리가 아는 교과서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교육과정기를 시작으로 시대의 요구, 교육과정과 정책에 따라 교과서는 무수히 그 모습을 바꿔왔는데요. 이름이 달라지고 종이책에서도 벗어나는 등 교과서의 변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로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지루할 것 같아요, 교과서로. 여전히 변화를 꿈꾸는 교과서. 교과서의 변신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시대 변화에 맞춰 교과서의 내용이나 활용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미래 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서 현행 교과서 제도에 대한 개선,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 교과서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그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변화된 이유, 교과서는 리액션이 없기 때문이다. 왜 내가 지금 이걸 배우지에 대한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면 룰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만드는 것 같아요. 교사가 가르칠 수도 있지만 학생이 교사를 오히려 가르쳐 줄 수도 있다. 내용을 다양화한다면 학생의 성장에 대단히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이다. 교과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저희가 많이 했는데 다 동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왜 변화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교과서는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이게 왜냐면 교과서는 리액션이 없어요. 그렇죠. 이 리액션이 요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요. 소통, 리액션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교과서 안에다 그림을 그려도 교과서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게 진짜 전통시대 교과서이기 때문에 변화된 이유, 교과서는 리액션이 없기 때문이다. 리액션 없다. 네, 공감합니다. 오늘 중요한 어구로 남기. 네. 저는요. 교과서가 바이블이라서 학생들이 싫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또는 자기가 뭘 모른다든지 그럼 내가 모르면 너는 그 룰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룰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그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액션이 없다는 표현이 정말 예술적 표현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바이블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고 그런다면 교과서는 왜 내가 지금 이걸 배우지에 대한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배운 이것이 네. 어제 내가 화산을 배웠는데 오늘 어디에서 화산이 터졌네? 이런 내용이라든가 사회에서 배운 것, 과학에서 배우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배우는 것이 오늘의 나의 어떤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교과서는 너무 오래전의 얘기들을 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왜 지금 이걸 다시 배우지? 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교과서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뭔가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배우지 나는 이런 부분에서 공부하고 싶어요를 반영해주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저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교육용, 교육 과정을 구현하기 교육용 자료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학생의 경험을 좀 더 교육적 경우로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교과서 형태를 조금 더 다양화하고 내용을 다양화한다면은 학생의 성장에 대단히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바뀌는 건 어려운 걸까요? 전 정말 궁금해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는 학교에서 이제 교사들이 수업을 하는데 그 학교 교육의 목적 또는 본질 또는 교육의 공공성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 보니 그러니까 교사들도 어쩔 수 없이 그 교과서를 가르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 그것을 가르쳐야만 하는 어떤 수동적 존재가 또 교사들도 이제 그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교과서가 갖고 있는 권위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죽은 시인의 사회 얘기 많이 했는데 네. 키팅 선생님이 교과서를 찢으면서 네. 생각의 자유로움을 네.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너무 갇혀 있는 것 같다. 교과서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서는 하나의 참고 도구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걸 성취 기준을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참고 자료가 이렇게 교과서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간에 이제 교대라든지 사대에서 교육을 받을 때 교과서 위주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교과서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익숙해지면 또 나중에는 또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 교사 차원에서도 많은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공간들은 열려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제일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세대가 학습한 경험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상황에서도 적용되기가 쉽거든요. 특히 뭔가 명확하거나 의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가 배웠던 경험, 그걸 그대로 이제 적용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경험, 우리가 배워왔던 그 이제 산업화 시대의 이 경험, 학습의 경험, 이걸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국가 주도적인 차원을 일단 떠나서 개별 교사의 차원에서 가로막는 1차적인 또 장애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네, 진짜 맞아요. 딱 맞아떨어지는 게 저는 이게 주변의 동료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판서가 제일 편했어요. 이런 생각이 익숙한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아, 이 판서를 말씀하시니까 정말 옛날에 교직에 계셨던 분 같아요. 근데 보면 오늘 교과서 얘기를 하지만은 지난주에 저희가 교과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현장을 살펴봤을 때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을 하지 않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또 심지어는 학생들도 같이 참여해서 학습 자료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요새 학교 현장 많은 변화가 있지 않는가요? 실제로 이제 태블릿 PC라든지 무선 인프라가 들어오면서 이제 교과서를 넘어선 지식들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지식을 찾고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역사에 대해서 배울 때 아이들이 직접 역사적인 지식을 찾고 프레젠테이션으로 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아이들의 자료를 보면서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 보충했으면 좋겠는 부분을 언급해 주는 거. 즉 이제 가르치는 게 교사가 가르칠 수도 있지만 학생이 교사를 오히려 가르쳐 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수업 장면에 들어와서 다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이걸 나중에 학습의 결과물로 모으고 큰 이런 것이 틀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그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자료 화면을 하나 가져왔어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 왼쪽에 보시는 것은 네. 70년 전의 인수분해 단원이고요. 그럼 지금 제가 오른쪽에 공부했던 페이지인데요. 네. 똑같네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지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온 지금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70년 전의 교과서 인수분해 똑같고 거의 똑같은 시기입니다. 제가 예시가 지금 보니까 똑같아요. 무슨 뭐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읽어보니까 똑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똑같아요. 백이냐 그리고 칼라냐 이 네, 차이가 네. 아니 그리고 판형이 작았다 커졌다.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네. 소통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읽어보니까 네.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다양한 자료로 폭이 넓어졌다고 하시지만 수학과는 그러니까 이게 현장의 실태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숫자하고 예시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심각한 문제인 네,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 패러다임, 그러니까
문제풀이 패러다임, 수학 교과만의 이제 문제인지 제가 다른 교과의 어려움인지는 이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수학 교과 같은 경우는 정말 변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학 교과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그 내용적 합의를 학생 중심에서 좀 아이들 입장에서 이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받았을 때 이후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갔을 때 정말 필요한 수학적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저는 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저희 수학과는 학문적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수학과의 권위에 따라서 사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수학을 좋아하셨나요? 이제 모든 저는 문제 푸는 거 좋아했어요. 네. 근데 이게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보다 수학을 학창 시절에 너무 싫어하시고 그렇죠. 또 무서워하시고 그렇죠. 사실 개인적으로 나는 수학을 잘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포자. 네, 이런 교육 과정에 내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가?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수학 교사도 사실은 문제를 못 풀까봐 저희 너무 두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거를 푸는 게 그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 수학적 아이디어, 수학적 사고라는 게 무엇인지 왜 다들 아시면서 침묵하는 걸까? 저는 그런 합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모른다고 할 때, 수학 선생님 수학 문제 못 풀어? 이런 비난 받을까봐 말 못하는 것들, 수능의 킬러 문항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회적 합의의 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이 맞아요. 대표적인 교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수업,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의 시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학습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례들을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수업이 있다는 수원 신곡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책 꺼내주세요. 책이 이상하네. 이게 뭐예요? 아이돌? 낙서장인가요? 교과서 대신 꺼낸 이것의 정체는 대본 같은 느낌. 글쎄 말이에요.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만든 도덕책이에요. 지루한 도덕 수업은 이제 그만! 즐거운 도덕 수업을 위해 특별한 교과서를 만든 최영인 선생님입니다. 기존의 도덕 교과서가 좀 딱딱하고 아이들도 저도 지루함을 많이 느껴서 좀 재미있고 의미 있고 좀 실질적인 도덕 수업을 해보고자 만들게 된 교재입니다. 교과서를 읽고 답을 적어야 했던 기존의 도덕 교과서 대신 실제 생활과 관련 있는 질문과 활동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사실 기존의 도덕 교과서는 지문 읽고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 써서 일반적인 국어 교과랑은 특색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열어주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보면 그게 오히려 더 도덕적인 영향을 길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지에 활동지. 활동지를 저기 보니까 아이들이 활동하고 그걸 기록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활동을 하네요. 아이돌을 활용한 수업은 어떨까요? 교과서를 재구성한 교재라서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저는 내가 버린 쓰레기가 아니어도 기레기 쓰레기 줄 거라고. 선택된 세 가지. 아이들은 스스로 찾은 답을 아이돌 교재에 정리하는데요. 아이돌 교과서를 완성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이들의 몫입니다. 저희가 가장 점수가 높은 시청 방법은 바로 작은 돈이라도 기부하기입니다. 특기점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아이돌 교과서는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바꿨는데요. 다른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도덕 시간만 되면 한숨만 나왔었는데 이 책으로 공부하고 나니까 도덕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도덕과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실천해보거나 다짐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저런 행위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결심해 보기도 하고 그렇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예, 그럴 것 같아요. 최영인 선생님은 다른 수업에서도 직접 조사하고 만든 교재를 활용하는데요. 교과서를 대신하는 자료들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교과서는 머리 아픈데 이걸로 그림도 같이 있으니까 한 번에 하나도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라는 말이 주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꽉 막힌 틀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탈피해서 아이들이 좀 더 말랑말랑한 사고를 하고 유연하게 그리고 창의적이게 뭔가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특별한 수학 시간이 있다는 고양시 덕양중학교를 찾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선생님의 수업.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 중인데 수학 교과서는 펼치지도 않았네요. 덕양중 수학 수업의 비밀. 수학 교과서가 2권입니다. 원래 교과서이고요. 저희 수학의 발견이거든요. 참고서예요? 네, 보조교재로서밖에 지금은 이제 영향력이 없는데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전 과정에 대한 교과서 있나요? 네. 예. 그러니까 참고서가 아니라 네. 교과서에 대한 교과서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선생님들끼리 만든 책이라고 전 알고 있어요. 여기 저희 학교 선생님이 저희 담임 수학 대안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김성수 선생님입니다. 그 아이들이 수학 시간에 많이 엎드려 자고 또 포기하고 그런 친구들을 매일 보고 있으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교과서를 좀 새롭게 바꾸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즐겁게 수학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교과서를 만드는 그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학 대안교과서는 지필하고 실험 수업하는 과정에서 90여 명의 수학 선생님이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수학 대안교과서. 뭐가 다를까요? 정답이 있는 문제로 가득한 일반 교과서와는 달리 문제에 정답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하려고 정답이 없는 수학 수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X절편을 구할 때는 Y의 0을, Y절편을 넣을 때는 어디에 0을? X의 0을 넣는다는 거야. 여기까진 기존의 수학 수업과 같습니다. 하지만 Y절편은 왜 X에다 0을 넣어야 될까? 이걸 있잖아. 너네들이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과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구나. 네, 맞아요. 네, 저희가 그런 질문을. 수학은 답인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학은 결과인데 그게 아니네요, 네, 지금 네. 보니까. 답을 내려면 공식을 외우는 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네. 외우기만 하던 공식에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학생들은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Y축에는 X가 0이니까 X에 0을 대입하고 X축에는 Y가 0이니까 Y에 0을 대입하면 나와요. 질문이 바뀌자 달라진 수업. 수학 대안교과서에는 숫자가 아닌 글자가, 정답이 아닌 생각이 채워집니다. 그냥 공식을 막 외우는 거잖아요. 원리를 모른 채.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 책을 하면은 원리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공식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게 됐으니까 더 알기 쉬우니까 이제 더 쉽겠지 그게? 뭔가 이렇게 깊게 파고들면서 왜 대입하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생각해보면서 문제를 할 수 있으니까 수학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너네들이 한번 정리해서 써봐.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귀찮게 한다는 수학 대안교과서. 습관처럼 암기하고 답을 찾는 기존의 수학 수업과는 달라서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다는데요. 책으로 수업해보니까 어때요? 조금 힘들어요. 이건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깊이 들어가요. 수학에도 즐거움이 있고 그 발견의 기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좀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 그래서 결국은 좀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수업의 변화를 넘어 학생들의 변화를 꿈꾸는 교과서의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는 학생들이 공부를 저렇게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문제 푸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문제를 못 풀겠다 싶으면 그냥 들어놓고 자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까 보니까 한 명도 들어놓고 자는 학생이 수학 시간에 없네요. 대단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저 선생님들께서 지금 계속 모이셔가지고 저걸 연구하고 업데이트하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야말로 집단지성의 힘으로 교과서를 또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런 교재로 가르칠 때 수학이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과 중에 하나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아마 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지금 그 보여드렸던 것, 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저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배운다는 것이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기 도덕 수업 보고 상당히 놀랐던 거는 기존의 도덕 교과서는 지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읽고 나서 느낀 점 쓰거나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어 가니까 아이들의 이야기가 자신의 경험이 돼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지식들을 자신들이 정리해서 하나의 교과서를 만드는 활동, 정말 학생 중심 활동이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저런 형태의 어떤 그 교과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요,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하게 교과서이라기보다는 교사학습 자료, 이제 학습 자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그 두 개 도덕과 수학과 보고 조금 놀랐던 게 도덕과 같은 경우 뭐 실생활의 문제를 또 다루고 수학과 같은 경우도 실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다룸으로 인해 가지고 단순히 교과서에서 그 기본 개념과 원리라든지 이렇게 정태적으로 되어 있는 지식을 선생님이 이걸 살아있는 지식으로 활성화를 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존에 선생님들에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지금 현재의 교과서를 어째 교육적 경험으로 생동감 있게 끌어올렸다. 이런 데서 저 지금 나온 두 개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지금 수학 교과서 지금 대한 교과서 이렇게 봤는데 선생님 집필을 하셨다면서요? 예, 저는 이제 거의 집필을 이제 총괄하는 팀에 있고요. 저는 이제 수업에 색깔을 입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좋은 수업 다 알고 있죠. 아이들이 답을 다 들으세요. 그다음에 나와서 발표시키세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만 이제 수학과에서 벌어지는 일은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어떤 문제 딱 주고 나와서 풀으세요 하면 좋으시겠어요? 싫죠.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들거든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시잖아요. 나 틀리면 어떡하지? 근데 그것을 듣고 있는 교사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쟤는 왜 저렇게 말하지? 제대로 못 풀지? 내가 다시 설명해 줘야 되나? 어디서 다시 고쳐줘야 되지? 누군가의 발표를 그렇게 듣는 거죠. 이게 수학 선생님들에게 너무 힘든 일인데 이럴 때 선생님들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세요. 제가 말한 것을 OX가 아니라 그냥 제 얘기, 제 이야기, 제 이해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계속 연습의 과정이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해도 되는구나. 틀리지 않아도 틀리는 거 없구나. 이제 그러면서 살아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데 이제 수학과에서는 기존의 그 문제풀이 패러다임에는 이런 과제가 없었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서 개발된 과제가 어떤 이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